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건공사가 한창인 옛 전남도청이 44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건물 외형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5.18 당시 내부 재현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당시 치열했던 시민군들의 저항을 어떻게 구현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옛 전남도청. 40년이 지난 2020년에야 이곳에 날아들었던 총탄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청 건물 곳곳에 남겨진 타는 의심 흔적 535개 중 감마선 감정을 통해 발견된 탄두는 모두 15개. 전일 빌딩 위에도 저희가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나 발굴된 탄두가 전시되는 건 아마 국내 유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문체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이 탄두들을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격을 겨눴던 국가폭력의 생생한 증거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5.18을 겪었던 광주 시민 200여 명의 구술 기록과 증언 영상들을 도청 공간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5.18의 상징이자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44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세부 계획들입니다. 옛 전남도청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저희는 킬러 컨텐츠고 그 5.18 운동 자체가 세계사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전시 컨텐츠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5.18의 진실을 제대로 고증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추진단은 도청 본관 3층 상황실과 도청 회의실 지하 1층에 시민군의 무기 사용 서사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계엄군의 압도적 화력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의연하게 맞섰던 당시 시민군의 현실을 제대로 비교해 보여줄 수 있냐는 비판이 자문단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시민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양비론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자가 한다면서도 또 그걸 그대로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추진단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전남도청 내부와 관련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콘텐츠 구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옛 전남도청은 내년 10월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투쟁했던 일인 만큼 실시 설계를 마칠 때까지 더 섬세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지만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있어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밖의 인공지능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도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시 핵심 정책은 아직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양재동에 국가 인공지능 연구 거점을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 공간으로 국제 공동 연구 등에 2028년까지 약 9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인근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위한 주거 공간 등을 갖춘 인공지능 서울 테크시티가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30년 조성됩니다. 국가 AI 거점이 탄생하는데 그 연구 성과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될 거라고 본다면 경기도는 첨단 기업들이 몰린 판교에 인공지능 시티를 만듭니다. 의료 분야 등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개발 공간이 현재 대구와 광주, 원주에 있는데 이제 경기 지역에도 생기는 겁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업해 실무 인재도 키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대한민국 경쟁력에 기여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앞글자를 딴 ABB 정책에 집중 지원하고 2조 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유력 후보지로도 거론됩니다. 각종 연구원이 포진한 포항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인공지능 가속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AI 가속기나 AI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밑바닥을 깔아줘야 그런 산업들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과제 1,800여 건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수는 2,300여 곳으로 이 중 광주에 있는 기업은 100여 곳입니다. 4.5%인데요. 최근 130여 곳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직접단지 사업 1단계인 실증 창업동 공사는 지연됐고 2단계 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공지능 산업이 포진해 있는 데다 지역마다 국책 사업 등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광주시의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가 매달 1,000만 원의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 1년 전 처음 전한 이래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 800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하수들은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파트로 청구되는 하수도 요금만 매달 1,000만 원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 ENC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지하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1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면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는 지하수를 하수 처리장 대신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와 분리돼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당사자들이 동의했고 서로 비용을 일정 부분 내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이곳 서방천까지 새로운 배수관을 만들어 지하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사를 맡고 포스코 ENC가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억 원이 넘는 하수도 요금을 냈던 아파트 주민들도 요금을 환불받는 대신 공사 비용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붙였는데 93.8%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 유출 지하수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전에 미리 비용 부담 추세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한번 개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 통합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이 높습니다. 당장 통합대학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교육부 반응이 나온 가운데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운명의 6개월을 맞게 됐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청의 첫 절차는 오는 22일 용역기관이 전남도에 대학 추천 결과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는 29일과 12월 31일입니다. 29일은 통상 13개월가량 소요되는 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 신청 마감일로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은 통합대학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인 12월 31일,
국립의대 유치에 첫 고비가 찾아옵니다. 기한 내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발생하면 요건을 갖춘 대학이 우선적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대학 통합은 지연되더라도 의대 신설 절차가 진행되는 투트랙이 전개됩니다. 느슨한 형태의 통합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통합 요건을 먼저 갖추는 곳에 의대 본부가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 대학이 통합 작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입니다. 통합 작업을 연말까지 마쳤더라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오는 2026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배정과 예비 인증 심사가 내년 3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부 소관인 의대 정원 배정 문제도 2025년 정원을 두고 논란 중인 의정협의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전남도는 거점 국립대 수준의 정원인 160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원 배정 받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하나의 대학을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에 8개월의 논란 끝에 대학 통합으로 답한 전남도와 양 대학의 선택. 의대 신설 확정 여부가 달린 내년 4월 말까지 운명의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가정폭력 신고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2살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어요? 이 씨는 딸들을 살해한 뒤 자수한 이유와 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끝에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가 살해한 쌍둥이 딸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들이 질식사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아침 8시 반쯤 남편이 출근한 뒤 쌍둥이 딸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이 씨는 30km 떨어진 여수의 한 대교에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경찰의 조치를 미숙아인 딸들의 병원 동행에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철회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서는 현금이 다량으로 나오고 붙잡힌 남성의 가방에서도 휴대전화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체포할 거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거고 영화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 해당 남성은 폭력 조직 소속의 20대. 허위 투자 사이트로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중간 관리책인 이 남성을 포함해 인출책 등 일당 18명이 잇따라 검거됐고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1월부터 10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가로챈 현금은 1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이 진정서 접수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주거지가 이곳 목포의 한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이트 광고를 올리거나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고 해당 사이트에 가짜 수익금을 표시한 뒤 인출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 송금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트가 주식 투자 사이트랑 너무 비슷하고 처음에 돈 일부러 돌려주니까 믿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신종 사기 사건입니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한 휴대전화 기기의 포렌식 분석 등으로 추적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도 폭력 조직 소속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동승자 없이 혼자 일하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사직공원 야외 상설 공연장 사업이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 6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시작돼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쓸 수도 없는 땅을 혈세로 사들였는가 하면 번번이 정부 의무 인증에 탈락하고 공모 설계작을 둘러싼 소송까지 일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지적돼 왔습니다. 광주시는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 역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